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5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청문회 지켜보신 분들 여전히 답답하시고 화도 많이 나셨을 겁니다.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은 없고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여옥 대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가 지금까지 5차례 청문회 생중계 가운데 시청률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반증이 될 텐데요.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어제 청문회 답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성형시술, 필라시술, 리프트실 시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내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지만 대부분은 대통령이 맞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 이내로 기억합니다. 없어요? 있어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16일 날 대통령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2014년 4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죠? 청와대 의무동인가? 예. 청와대 의무동인가? 네, 영상 나가는 동안 두 분 자리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임광기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임광기 기자에게 여쭐게요. 조여옥 대위 우여곡절 끝에 미국 텍사스에서 연수 중에 귀국을 해서 어제 청문회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청문회에서 조여옥 대위가 7시간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건 거의 없고 단 하나 조여옥 대위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과 어제 청문회 답변이 달랐다. 그래서 위증 논란이 일어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좀 어제 불거진 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조여옥 대위는 지금 군에서 미국으로 위탁연수를 보내가지고 미국 텍사스에서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 때 못 왔고 지금 어제 5차 청문회 때 왔는데 지난 1일 날 청문회 오기 전에 지난 1일 날 현지에서 전화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당일 날 의무동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의무동이라는 거는 청와대 의무실과 의무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서실에 있는, 비서동에 있는 직원들 전체들을 의무하는, 그러니까 의무실이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 관저 옆에서 대통령만 간호하는 것은 의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날 의무동에서 근무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데서 근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는 그게 아니고 나 그날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엇갈려 버린 거예요. 20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 위증 아니냐 너.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추궁이 됐었습니다. 조여옥 대위가 워싱턴 특파원단 간사와 전화 인터뷰했던 내용, 그 내용과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내용과 좀 다르다. 제가 좀 조동찬 기자하고 인터뷰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잡고요. 그런데 어제 조여옥 대위가 답변하는 모습 저도 지켜봤는데 상당히 차분하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든 화를 내든 뭐라고 막 공박을 하더라도 시정일관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단아까 군인들 특유의 그 용어로 얘기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어제 이제 조여옥 대위라는 사람이 이제 군복, 어차피 현역 장교긴 하지만 꼭 군복을 착용할 필요는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복을 착용하고 와서 답변을 했는데 앞서 이제 임광기 선임 기자께서 설명하셨듯이 약간의 위증 논란도 있었고 본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 같으기라도 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도 굉장히 흔들리거나 이런 어떤 좀 약간의 미동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조여옥 대위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마치 그냥 준비한 답을 읽던 로봇처럼 표정 하나 변화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의원들의 추궁에도 그건 제가 헷갈렸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 안 들려서 그랬습니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좀 방어를 해냈는데 오히려 조혁 대회 저런 모습에 의원들이 조금 좀 당황하는 듯한 기색들을 보여서 저는 어제 의원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조혁 대위의 진술에 맞지 않는 부분 더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제 처음에 네. 의무동에서 근무했었다는 당초 인터뷰대로라고 한다면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본인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더니 의무실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관저 상황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네. 의원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 공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나는 생각해보니까 2년 전이라 내가 착각을 했다. 사실 우리만 해도 우리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4월 16일 날 뭐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됐다. 그게 의무일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척을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조혁 대위가 현역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귀국하는 공항에 군 기무사 요원들이 가 있었고 함께 조대위를 데리고 갔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답변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그 추측과 의혹이 담긴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일단 조혁 대위가 어제 청문회에서 부모님 외에는 그동안 만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이 나중에 일부분 틀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조혁 대위가 약간 공경에 처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조혁 대위가 부모님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조혁 대위 네,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엄마 아빠 네, 또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위정은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네,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적도 없나요? 없습니다. 대단히 분명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청문회가 어제 자정쯤 끝이 났는데 상당히 오래 진행됐죠. 청문회가 끝날 무렵 이 조혁 대위와 동행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 군인이다. 이렇게 신분이 밝혀지면서 조혁 대위가 부모님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대답이 위증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어제 청문회 막판 또 상당히 열기가 뜨거워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죠. 조여옥 대위와 함께 온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 소속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대요. 이 조여옥 대위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자, 참고인석에 조혁 대위랑 오늘 동행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조혁 대위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비 대위. 네.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런데 저 답변이 하나 안 나간 게 있는데 예. 그런데 여기에 온다고 하니까는 군에서 이걸 공가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니 공가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공식적 업무를 위해서 온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이슬비 대위의 업무가 예. 이 조혁 대위를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 답변도 챙기고 막 이런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 공가 그 발언 때문에 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휴가를 내고 그냥 개인적으로 내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뭐라 하긴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인 움직임이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오늘 청문회장에 온다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를 했고 왜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청문회장에 나오게 되면 내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거기까지는 그나마 또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무슨 얘기가 더 쳤냐면
보고를 했더니 위에서 그러면 잘 갔다 와라. 우리가 공가 처리. 즉 너는 오늘 휴가 쓴 게 아니라 근무한 것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즉 공식적인 일정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아니 이건 그럼 휴가 쓴 게 아니라 군에서 공식적으로 조대위랑 동행을 시킨 건데 혹시 조대위를 어떤 감시하거나 어떤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당신 온 거 아니냐 이런 추궁들이 이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좀 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슬비 대위의 그 모습을 포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이 스마트폰 갖고 뭔가 막 주고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답변 사항을 지시하고 이런 건 아니냐 그러는데 어쨌든 공가 또 이슬비 대위가 어제 청문회장에 간 데 대해서 국방부가 오늘 해명을 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가 문제는 원래 이제 이슬비 대위는 한 달 전에 휴가를 내놔서 어제가 일주일간의 휴가에 들어가 있던 날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관학교 생도인 조대위가 이렇게 청문회를 가게 되니까 나랑 친한 친구인데 한번 가볼까 했는데 본부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TV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인사 담당자가 그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가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군에서도 누구 하나는 그래도 가봐야 되니까 그러면 공가 처리할 수 있는지 내가 알아볼게라고 한 거를 어제 이슬비 대위는 그게 공가로 해주었다라고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오해가 있었는데 공가 처리는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건 해프닝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조혁 대위는 어쨌든 청문회 참석을 마치고 30일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됐던 조혁 대위는 시종일관 모릅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대답만 하고 갔고요. 성과 없었습니다. 또 한 명의 관심을 끌었던 증인이 있죠.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청와대 왕수석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국정농단을 적어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답변 모습 연상했다는 분 많습니다. 역시 혹시나 이런 기대 가졌던 분들 있었지만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정인의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 2, 3위 언급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임순, 김장자 장모, 최순실 이 세 분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김장자 전혀 장모께서는 모른다고 골프도 안 쳤다고 합니다. 비서관에서 수석되고 권력 농단에 지금 실세가 돼버렸어요. 그 저를 실세다 뭐다 할 때 그거 해명도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벽을 의원들이 결국은 못 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신문에 보니까 오늘 솜방망이의 철갑 방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왔는데 뻔한 질문,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질문들 뻔한 거 던져가지고 그걸 제대로 답 안 하면은 호통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로 쭉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언론 보도를 그냥 재확인, 그래서 맹탕 청문회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당연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느냐, 김기춘 실장 존경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상 청문회에서 본질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또는 거짓말할 때는 눈이 깜빡거리니까 좀 카메라를 줌인해달라든가 이런 질문들은 마치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잘못했으니까 호통치면서 이실직고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굽니까? 천하의 우병우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호통친다,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뭘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문회 때마다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존경하고 있다. 왜 존경하느냐? 국가와 국민을 항상 생각했고 그 진정성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생각, 머릿속의 사고방식은 일반인들과는 많이 다른 것 아니냐. 그 국민 중에는
최순실 위에 과연 누가 있었느냐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들었어요? 어제 그 답변? 근데 사실 그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요, 뭐 대답하기 좀 곤란했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그 밑에서 이랬는데, 저는 그때는 존경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정말 존경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왜냐면 사실 조윤선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저 독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아니, 본인이 모셨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존경한다고 그래도 사실 비판,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비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입장이었다는 것을 보이고, 저도 앞서 임광근 선임 기자가 설명하셨듯이 과연 그런 것들을 물어서 무슨 도움이 됐겠느냐. 우리 왜 그 사극 같은 데 공성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성전 장면 보시면 항상 공격하는 쪽이 힘듭니다. 그 역사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방어하는 쪽의 병력이, 공격하는 쪽의 병력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돼야 대등하게 공성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병우라는 이 성을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2배, 3배 이상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 어제 의원들의 사전 준비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우병우 수석이 며칠 전에 화면 보시면 밤새 정강 사무실에서 아들이랑 변호사 준비를 하는데, 과연 어제 의원들은 그런 우병우 수석을 뚫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청문회 마지막에 가니까 어떤 장면들 나왔냐면 우병우 수석 전수가 질문 듣지 않고 의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리스 속담까지 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됐어요 하고 끊어버리는 장면들 나왔거든요. 과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 나온 거지 본인이 어떤 쇼잉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의원들의 수준에 대해서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청문회 얘기했는데 저도 예전에 현장 취재할 때는 늘 느꼈던 거지만 청문회 특위위원들 숫자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특위위원 숫자를 줄이면 그만큼 더 심층적으로 시간도 더 많이 할애가 되고 그 답변 의원들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고요. 자기 할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청문회라는 걸 한번 가만히 한자를 보십시오.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대답은 짧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청문회가 아니죠. 그냥 내 발표회죠. 의원들의 발표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인들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또는 호통을 당하고 비아냥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제도 자체, 물론 청문회 제도가 갖는 의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져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체를, 제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성과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도 또 청문회의 또 다른 성과, 필요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훌륭한 정치인들 다음 선거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또 계속해서 어제 청문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또 특히 최순실 씨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는 대답 계속했고요. 의원들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이 거짓말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청문회 과정 중에 그 변호사 활동하는 중에 뭔가 그 수임료 관련해서 뭔가 자료를 떼어와야 되는데 본인이 도와줄 사람이 지금 없어서 갈 사람이 없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고 우병우 수석에게 확인도 했었는데 나중에 청문회 후반부에 가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말이 또 사실이 아닌 그런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 났는데요. 이것을 밝혀낸 사람도 정치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누리꾼들이었습니다. 지인께서 좀 일어나시죠. 본인이 우병우 정인께 요구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글을 할 줄 잘 모릅니다.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우병우 증인의 지인, 아까 오신 분이요. 지금 또 어디 가셨죠? 정강의 전무님이세요. 이상달 회장 사촌 동생이라고 그래요. 화성 땅 차명 당사자고요.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같이 온 지인은 국세청 자료를 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지금 이 우병우 증인과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병우 증인이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저 대목이 참 재밌는 게 말이죠. 그 청문회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 의원들 눈에도 띄고 아니면은 일반 누리꾼들 눈에도 띄고 말이죠. 그 사진 때문에 또 발각이 된 건데 그 제보가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많이 집중이 되네요. 역시 지난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건이 컸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박영선 의원이 한 번 또 제보를 더 잘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건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에게 지금 제보가 좀 집중되는 것 같은데 박영선 의원이 어제 그 청문회 도중에 사진 2장을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의 2장 중에 모두 어제 청문회에 나왔던 그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 수석은 오늘 국회 출석하는 사진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제대하는 날, 의경에서 제대하는 날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사진 두 사진에 모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 저 사람이 찍혔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인으로, 즉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에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행한 게 아니라 지금 사진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이완영 의원이고요. 지금 이완영 의원 나오네요. 예, 방금 전에 본인 사진은 그 이상달, 즉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이끌던 고령 향후의 사진인데 거기에 지금 보셨던 이분이랑 이 전무죠. 그 주식회사 정강의 전무입니다. 이 사람이랑 이완영 의원도 같이 나왔던 건데 어쨌든 네티즌들의 제보는 아니 오늘 동행한 저 사람의 사진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제대한 날도 같은 사진 나와 있다. 제대하는 날 같이 할 정도라면 가족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 아니겠냐. 단순히 지인이거나 심부름하는 사람은 아니고 우병우 전 수석의 집안의 핵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제보를 박영선 의원에게 했던 것이고 박영선 의원이 어제 청문회 도중에 이 얘기를 터뜨린 겁니다. 정강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병우 전 수석 처가가 그렇습니다. 중심이 된 일종의 가족 회사다. 그 처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뭐 그런 회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사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혼자 왔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도와줄 사람이 왔다는 거고 그 사람도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처가 가족의 전무 역할을 맡을 정도로 어쨌든 그 우병우 처가에서 믿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 사진 속에 계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여기에 또 최순실 변호인은 이경재 변호사도 등장하고요.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자, 지금 경북 고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령 향후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오른쪽이 지금 이경재 변호사고 왼쪽이 이완영 이경재 의원이고요.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그리고 이완영 의원은 경북 고령이 또 지역구고요. 그리고 아까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이정국 씨. 이 사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령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고령이 그리고, 같은. 네, 그리고 예. 장인인 이상달 회장도 당연히 고령이고요. 두 사람은 사촌지간입니다. 이상달 씨하고 이정국 씨는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엮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역시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맥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이완영 의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청문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일이 하나 있었죠. 혹시 증언을 조작해라 뭐 이렇게 했던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엮여 있으니까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최순실을 우병우 전 수석이 몰랐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관계도를 보면 어제 의원들이 이런 질문 한번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진 등장한 다음에 이경재 변호인과 이완영 의원이 있는데 이 이완영 의원에 초점 맞추지 말고 같은 고령이고 이정국 정강전무도 고령 출신이고 알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저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선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검사장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갔죠. 그래서 정윤회 변호인을 했으면 그때 이미 최순실의 존재는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러면 정말로 그 관계를 따져 들었더라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우병우 전 수석의 답변에 혹시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도 충분히 짚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경재 변호사가 김기춘 실장이랑 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수석은 당연히 잘 아는 사이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윤회 문건 당시부터 이경재 변호사, 또 이정국 정무, 우병우 전 수석, 김기춘 실장이 연결해서 다 알고 있던 건 아니겠냐라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몇몇 의원이 저 사진이 공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근데 역시 우병우 전 수석 아닙니다. 장인의 인간관계까지 내가 다 어떻게 다 합니까?
고령향후에 가서 만났던 사람이고 저 사진은 지금부터 한 7, 8년 전, 거의 7, 8년 전 찍은 사진이고 장인이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라는 대답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완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3년 전 사진이다, 저거는. 그리고 저 서서히 떴던 사진은 고령 인터넷 뉴스사,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거기 인터넷 방 신문사 개국할 때 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다. 그러니까 오래전 사진을 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엮는 거는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지금 박영선 의원이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나를 자꾸 정치 공작으로 엮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참 공교로운 거는 저 사진 안에 최순실의 변호인이 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 회사를 관리하는 전무가 있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 이완영 의원의 위중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정말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완영 의원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과적으로 청문회 잘한 셈이죠. 의원들이 밝혀낸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바로 이틀 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청문회 스타로 이번에 부상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그동안 청문회 증인들한테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질문해야 하기로 유명한 의원이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김경진 의원이 시원하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10월 25일 날.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십니다.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죠.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근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전 최순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우병우적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실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여기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위증을 교사했다. 사전에 증인을 만났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위증하도록 교사를 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또 한 번 이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걸 봤다라고 이완영이가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고의로? 없습니다. 저 들은 바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절도한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라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아니야, 박은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안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이정 교사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서 우리 국민들 앞에 어떤 정치적 공작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그 이완영 의원이 답변할 기회를 안 주니까는 결과적으로 위중교사 안 했다고 주장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요. 그런데 박건영 과장이랑 그 이사장은 위중교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정리할 게 위증, 어떤 내용을 위증하라고 했는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위중교사 의혹이라 논란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자,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요. 이완영 의원은 새누리당 지금 국조특위의 간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완영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노승일 씨가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완영 의원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박헌영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혹시 저기 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나가게 되면은 내가 이걸 물어볼 거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태블릿 PC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JTBC가 입수했다고 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다. 고영태가 갖고 다니는 걸 봤다. 그리고 거기에 특히 무슨 충전기 같은 것도 사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고영태 씨 걸로 몰아가고 그리고 이거를 고영태가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라라고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위증교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완영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를 오히려 정치 공작으로 지금 엮고 있다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실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제 나왔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은 위증교사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님은 노승일 부장은 그 얘기 듣고 웃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전에 들었는데 위증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인터뷰는 3차 청문회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대로 그대로 이완영 의원이 아닌 이만희 의원,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그 질문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거다 하는 것이 상당히 심증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완영 의원이 어제 노승일 부장한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위중교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논란은 오히려 더 부추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노승일 부장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 내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노승일 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의미 있는 증언, 사실상 어제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은 이거 하나다.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전히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아침부터 보셨잖아요. 네. 이 우병우 증인께서 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 진실은 국민이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켰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어쨌든 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최순실도 모른다, 차은택도 모른다 그랬더니 노승일 부장이 내가 들은 얘기, 직접 상황을 목격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김기동이라는 검사가 있고 그 김기동이라는 검사를 차은택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우병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한 건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청문회상에서 거짓말은 위증죄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차은택 씨를 위해 가지고 현직 검사도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이 전부 다 최순실 이 일가들의 뒤를 봐주는 이 최종 설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죄 문제가 아니라 저것은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김기동 검사에게 사실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기동 검사는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소속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입니다. 즉 예전으로 말하면 대검 중수부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네요. 검찰의 핵심 요직 중에 요직에 차지하는 사람인데 김기동 검사 얘기는 차은택 씨가 내가 잘 아는 검사와 고등학교 동기더라. 그래서 내가 그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우연히 나갔다가 우연히 차은택 씨를 한번 우연히 보게 돼서 내가 밥을 사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교 동문은 아닌 거죠? 차은택 씨와 고교 동문은 아니고 차은택 씨와 고교 동문인 검사가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어서 우연히 그 자리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라는 얘기를 근데 합니다. 저도 그 해명은 들었는데 임광희 기자가 가령 제가 이제 저기 SBS 후배인데 제 고등학교 모임에 누가 있는데 뭐 좀 알려진 사람인데 한번 저희 고등학교 모임에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물론 그 정확한 상황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그냥 봐가지고는 썩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유라 사건 때도 그렇지만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연히 겹치다 보면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우연히 자꾸 겹치지? 하는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상식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은 그 상식을 벗어나서 했던 행동들이 혹시 어떤 단초를 제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김기동 검사는 그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해명 있는 그대로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문제는 차은택 씨가 김기동 검사가 법적 조력자고 이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노승일 부장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동 검사는 일단 분명하게 그런 일이 없다. 사실관계도 틀리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고요. 아마 이제 특검에서 차은택 씨를 조사할 때 이 부분을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병우 전 수석의 가장 큰 의심받는 혐의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김기동 검사도 아마 소환해서 특검에서 이 얘기에 대한 한번 진술 한번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승일 부장이 어제 청문회에서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옹호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노승일 부장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승일 전 부장이 어제 국민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목에서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인 몰래 최순실 컴퓨터에서 카피를 할 때 그 카피한 의도가 뭐예요? 카피한 의도요? 예, 카피를 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걸 밝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그 카피를 찾아서 세상에 알리면 많이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부정부패를 알려야 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카피한 의도를. 저 카피한 자체는 범죄행위잖아요. 예, 처벌받겠습니다. 예. 김태 변호사는 지금 저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노승일 부장이 일단 뭐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감에서 저런 폭로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걸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어쨌든 이제 노승일 전 부장이 저런 그 폭로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어제 하던 얘기가 박영선 의원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많은 자료, 특히 삼성에 관련된 자료까지 박영선 의원에게 갖다 줬다. 나는 이제 박영선 의원과 한 배를 탔으니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공교롭게 노승일 부장이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카메라가 박영선 의원을 딱 잡았는데 박영선 의원이 약간 좀 멋쩍은 웃음을 짓더라고요. 과연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또 어제 잠시 궁금해졌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노승일 부장 증인으로 얘기했다가 또 혹시나 처벌받거나 또 안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는 의견들이 SNS상에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노승일 부장은 어제 청문회에서 증인이 아니었죠. 참고인으로 나왔다가 깜짝 뭐 폭탄 발언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하고 나니까 그럼 증인 선서를 해서 다시 한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 어쨌든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폭로들이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많았는데 노승일 부장은 누구냐면은 K스포츠 재단의 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독일 정착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왜 저렇게 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저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저렇게 갑자기 큰 폭로들을 하는가 하면은 노승일 씨 이야기는 뭐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원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그리고 35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200만 원 주더라.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독일에 가서 열심히 정착을 도와줬더니 삼성과 계약을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그만두라고 하더라. 나는 사실 독일에 정착까지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녹음을 해서 박영선 의원에게 넘겨준 이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혹시 최순실에게 전화가 오면은 녹음을 해놓을 수 있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나서 녹음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했던 최순실의 육성도 바로 노승일 부장과 그렇습니다. 통화했던 내용이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노승일 부장의 청문회 답변 내용 또 박영선 의원이 앞으로 확인 과정을 거쳐 또 아마 추가로 폭로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노승일 부장이 했던 얘기는 인상적입니다.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다. 부정부패 알리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노승일 부장의 이 얘기처럼 이번 청문회 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부정부패 없이 깨끗한 그리고 민간인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는 일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두 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